자,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골의 곱셈 형식 변형을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에도 만약에 A의 3승, B의 3승인 경우, 요 수식인 경우는 우리가 앞전에 배워서 이제 잘 알 것 같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x의 3승 플러스 x의 3승분의 1인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x 플러스 x분의 1의 3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가 될 거예요. ab, 그죠? ab 곱하면 1이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대로 나올 거고요. 얘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3 x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겠죠. 두 가지씩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경우와 이 경우 두 가지를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극성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는 봐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를 x로 놓은 거고요. b를 x분의 1로 놓은 겁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앞전에 있는 내용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정리를 해서 우리가 그 문제가 주어지면 그거를 풀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근데 사실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응용으로 뭔가 이제 풀어내려고 한다면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곱셈 방식을 이제 곱셈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뭔가 변형을 해서 하는 방법도 또 알고 있어야 하고,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원론적으로 사실 풀이 과정을 통해서 풀이를 해서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하죠. 단지 이런 공식의 형태는 우리가 암기를 위한, 그리고 빨리빨리 전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하나의 스킬인 것 뿐이지, 원래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풀어가는 형식으로 취해서 결론을 내야 만 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공학 수학에서 나오는 모든 수학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풀이 과정을 통해서 풀이를 다 해내야 돼요. 그리고 각각에 대한 또 물리적인 의미를 또 갖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그냥 풀이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저 A라고 하는 거하고 B라고 하는 애가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게 있어요. 물리적인 의미. 그러면 그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를 추론해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 공식에 맞춰서 딱딱 푸는 것만 답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유두리 있게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 풀 수도 있고, 이거를 다 이제 숙달이 돼야 하는 거죠. 그렇게 숙지를 해서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항식에 대해서도 이제 나누기를 할 수 있다. 우리 가끔 이제 학생들 보면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을 많이 배웠지만 그래도 기초적으로 좀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사실 이제 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죠. 어떤 경우는 이제 덧셈, 뺄셈, 나눗셈, 덧셈, 뺄셈은 하는 경우가 많고요. 당연히 기본이니까. 이제 나눗셈에서는 또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왜? 이게 이제 실제 많이 안 써보니까 나눗셈을 잘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주로 우리가 일상생활 했을 때는 다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것만 위주로 많이 쓰잖아요. 손으로 따져서 뭐 얼마인지 따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나눗셈이라고 하는 거는 또 가끔은 쓰지만 피부에 와닿게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눗셈을 등한시하면 또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뭐 우리가 포기하거나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다항식에 대해서 나눗셈을 하는 거다 보니까 더 약간 더 동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기초를 여기서 좀 닦아서 개념을 좀 잡아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또 이거를 많이 쓰는 건 아니에요. 가끔 쓰니까 이게 다인 양 또 느낄 필요는 없어요.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적응하고 있는 거 선에서 이해를 해놓고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나눗셈을 할 때는 이제 몫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라는 게 있어요. 몫이라는 게 있고 이제 나머지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17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3으로 이제 나누게 되면 이제 몫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존재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B로 나눌 때 몫이 우리는 이제 Q라고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R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A라는 놈은 B 곱하기 나눔이 되고요. 몫이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나머지가 되더라 라고 하는 수학적인 공식이 형태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A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내가 나누려고 하는 B로 나눈 목 곱하기 그리고 나머지를 더했을 때 결국은 A를 나눈 A 값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단 이때는 나머지가 B보다는 커야 한다. 나머지가 결국은 얘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얘가 나머지보다는 커야 한다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식을 정리해서 우리가 보면 17을 3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3, 5, 15니까 3 곱하기 5를 곱해보면 3, 5, 15잖아요. 그러면 17을 안 넘었죠. 근데 3, 6으로 하면 3, 6, 18이에요. 17을 넘어버립니다. 그렇죠. 넘으면 안 돼요. 요 값보다. 그래서 3, 5가 되는 거죠. 3, 5. 그죠? 5. 몫이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3, 5, 15니까 15를 넣으면 되고 이 두 개 17에서 15를 빼는 거죠. 빼면 몇이 남아요? 이제 2가 나머지가 남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5가 아니고 6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 6, 18이니까 여기 18이 되는 거죠. 그러면 17에서 18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얘는 작은 수니까 어딘가에서 하나 빌려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남은 게 이제 나머지 2가 남더라. 그러면 여기다 넣어보면 되죠. 17이라고 하는 거는 3 곱하기 5 곱하기 플러스 2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죠? 요 3
그 다음에 목 5 곱하기 그 다음에 나머지 2 플러스를 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맞아요? 3, 5, 15 플러스 나머지 2 딱 떨어지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비슷한 원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이거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뒤에도 다 이해가 안 돼요. 꼭 요거를 잘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이거 그래서 이 앞전의 내용과 비슷한 원리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다항식 A가 있다라고 한다면 A를 B로 나누어 그러면 몫이 나올 거고요. 그 몫이 우리가 Q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R이다 라고 할 때 다항식 A라고 하는 거는 A하고 그러니까 A를 다항식 A라고 하는 거는 B하고 나머지 나눈 몫하고 곱하고 그리고 플러스 R 나머지 R을 더한 거와 똑같다. 단 뭐예요? R의 차수하고 B의 차수가 있으면 당연히 B의 차수가 높아야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얘기했죠? 단 뭐예요? 나머지가 B하고 나눈 값보다 높아야 한다겠죠? 커야 한다겠죠? 똑같아요. 여기서도 R이라는 차수가 B로 나눴잖아요. B의 차수보다 높아야 한다. B의 차수가 높아야 한다는 거죠. 나머지 차수가 높아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당연한 거긴 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나머지 식의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는 작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차수가 당연히 나누는 차수보다는 작아야 한다 라고 하는 당연하면서도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러한 식이 있다. 예제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그걸 나눠보자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113이 있다. 그럼 9로 나눴어요. 그러면은 앞에 1은 9니까 그죠? 9 그대로 내려오겠죠? 자릿수는 두 번째 자리까지고요. 그러면은 11에서 9를 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2가 남죠. 그죠? 당연히. 자, 11 그죠? 1 그러니까 9가
하나면 9가 되는 거죠. 11에서 9를 빼는 거예요. 그럼 몇이 남아요? 2가 남죠. 2가. 그래서 2가 된 거고요. 3은 이제 밑으로 내려와야죠. 이렇게. 그래서 23이 된 겁니다. 이해가죠? 그 다음에 2하고 9를 곱합니다. 2, 9, 18이죠? 18이 된 거예요. 18. 그래서 18을 또 빼요. 2, 9, 18. 그때 몇이 남아요? 5가 남죠. 이게 나머지야. 결국은. 자, 이런 식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113이라고 하는 거는 9를 가지고 나누면 몫이 10이고요. 나머지는 5가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이 값이 될 거예요. 자,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제 나눠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x-2를 가지고 이걸 나누자 그 소리예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나누자. 나누기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 이 경우는 많이 안 써봐 가지고 우리가 가끔 이제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친구들은 좀 나름 정립을 할 필요가 있고요. 나눠 봅시다. 이제 나눴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3-2를 가지고 나눈 거예요. 누구를? 3x의 3승 마이너스 5x의 2승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나눴더니 어떤 형식이 되냐면 앞에가 x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뭐야? 3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형태가 되려면 결국은 한 자리 차수가 줄어야죠. x가 몇이야? x가 있으니까 x가 2승이면 되죠. 그러면 곱하면 x가 몇 승이 돼요? 3승이 되죠. 그죠? 얘하고 두 개 곱하면 x의 3승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앞에 자릿수가 3이 있어야죠. 그죠? 얘가 3이니까. 그래서 앞에 3x2를 놓은 거예요. 몫을. 그러면 두 개 곱하면 3x2에 곱하기 x니까 x3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죠. x3, 3x 3승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뒤에 자리는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죠. 그럼 2, 3은 6이 되겠죠. 그리고 차수는 곱은 이제 x의 2승이 되겠 거예요. 승은. 그래서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우선은 뒷부분에 신경 쓰지 말고 앞에 부분만 보면은 두 개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빼면 어떻게 돼요? 빼면 두 개 날라가겠지. 이렇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차수가. 이해 가죠? 그러면 이제 빼는 거니까 빼기 하니까 뭐가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죠? 원래는 이렇게 나왔던 거를 위C하고 위C식을 뺀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결국은 6x2에서 마이너스 5x 제곱승을 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결국은 뭐만 남아요? x의 제곱승만 남겠죠. 원래는 앞에 1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1 곱하기 x 2승 이렇게 남는 거죠. 이해 가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자릿수는 내리면 돼요. 그대로 밑으로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1달러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달러로 넘어가야겠죠? 자, 제가 지금 설명한 데까지가 여기까지.
그래서 x의 2승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다음 걸로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서 봅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x의 제곱이 돼야 이 앞에 거가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하고 두 개 곱하면 그냥 x의 제곱은 맞네요. 그죠? 그대로 갑니다. 얘하고 두 번째 플러스 x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x하고 이 x 곱하니까 x의 제곱승이 되는 거고요. 그쵸? 마이너스 2하고 x하고 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된 거고요. 이번 두 개를 빼는 거죠. 또 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앞에 거 날라가고요. 두 개가 x제곱 마이너스 x2가 되니까, 그럼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이제 그럼 몇이에요? 마이너스 2만 남겠죠. 그리고 뒤에 1은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이해 가죠? 여기에서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취한 거예요. 뺀 거죠. 뺀 거. 그래서 얘는 두 개는 날라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결국은. 그러면 2x 플러스 2x 마이너스 x 4x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이 1은 내려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된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차수를 더 처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2만 있으면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4니까 4가 되겠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번에는 두 개를 마이너스를 하면 빼야죠. 마이너스 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니까 이 두 개는 날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3만 남겠죠. 상수항만 남았어요. 차수도 틀리죠. 여기는 x-2 쓰였는데 여기는 상수만 남았기 때문에 얘보다는 얘가 더 줄어든 상태가 될 거고요. 그래서 나눗셈이 이제 끝난 거예요. 끝.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얘를 정리를 하면 이런 결과가 이제 어쩌졌다고 보는 거죠. 결과를 볼게요. 앞전에 설명했던 결과를 다시 정리를 하면 풀이 과정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목지죠, 목.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눈 값이 될 거고요. b로 나눈, 얘를 두 개를 곱하고 결국은 얘를 플러스 시키면 되겠죠. 이해가요? 그래서 요 다항식은 이걸로 나누면 결국은 나눈 대상하고 그 다음에 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더한 값으로 계산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풀어보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항식 a를 b로 나눈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라고 할 때 a는 bq 플러스 r이다 라는 결론을 증명할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죠. 우리가 나눗셈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한번 직접 나눠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풀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서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 앞전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요 차수들을 우리가 알아두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심플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내용을 반드시 잘 다들 이해를 해놔야 뒤에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차수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x의 3승, x의 2승, x의 1승 순서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3, 2, 1, 0 이렇게 들어가 있긴 한데 이제 중간에 빠져 있는 애들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4x3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요 버튼이 x의 2승이 빠져버렸죠. 이런 경우들 지금 여기는 x의 2승이 없어요. 그 이유는 앞에 변수가 0이기 때문에 0 곱하기 x의 승수 해가지고 이게 날라가 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원래는 존재하죠. 그죠? 원래는 이 자릿수가 x0, x의 제곱승 이렇게 원래는 그렇죠. 이렇게 존재한 거예요. 여기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렇게 존재한 거죠. 원래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3차 라인은 존재하지만 2차 라인은 없어졌고 3차 라인, 그러니까 1차 라인 존재하고 상수 라인 이제 존재한 거죠. 이해 가죠? 그래서 그 해당하는 차수는 비워놔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나눗셈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이 위에 있는 목은 x에 2x 플러스 1만 존재하더라. 그리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만 남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그래서 4x3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나눗셈을 했더니
결국은 2x 플러스 1이 몫이 남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남더라 라고 하는 거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위에서 한 것처럼 일일이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계산을 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나오는지 꼭 확인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음 거를 한번 풀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2번 문제. 1번은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꼭 이거 일일이 넣어서 답 주어졌잖아요. 답은 주어졌습니다. 여기 이렇게 목하고 나머지를 주어졌으니까 중간에 풀이 과정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릿수가 없는 거는 한 자리 비워놓고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번에 문제는 3x의 3승 플러스 2x의 2승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된 거고요. 다항식 A를 B로 나눈 몫이 Q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0이라고 한다면, 그죠? 결국은, 얘를 이걸로 나눴더니, 몫은 3x 플러스 1이고, 나머지는 없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풀 수 있겠죠? 당연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항식 A를 B로 나눈 나머지가 0이었다. 딱 떨어졌다. 그러면 결국은 A는 B로 나누어서 떨어진다 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죠. 우리 나눗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최종 결과가 딱 떨어져 버리게 되면 나머지가 남지 않는 거죠. A를 B로 나눠서 딱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가 존재하지 않게, 그죠? 짝수 같은 경우는 딱딱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딱 떨어지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2 나누기 4예요. 그러면 이 몫이 있고요. 이 4잖아요. 마이너스를 하면 몇이야? 0이 남았잖아요.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4라고 하는 놈은 결국은 2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0이고요. 그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뭐. 결과는. 그래서 다항식 A를 B로 나눈 나머지가 0이었다 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A를 B로 나눴을 때 딱 떨어진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거는 B 나누기를 한 거하고 그 다음에 몫하고만 곱하면 되더라. 당연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제가 나왔습니다. 두 다항식 A는 EX 3승 마이너스 X 2승 플러스 5X 플러스 1, B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A를 B로 나눌 때 목 Q와
나머지 r을 구하고 a 이꼬로 bq 플러스 r인 거를 확인해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맞는지 식으로 나타내 보자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누게 되면 요 얘처럼 되겠죠. 그죠? 2x3 마이너스 x3 2 플러스 5x 플러스 1. 최고창을 이제 없애려면 이제 2x의 제곱하고 3x가 돼야 하니까 2x만 되면 되겠죠. 두 개 곱하면 당연히 얘하고 얘 곱하면 2x가 남을 거고요. 뒤에 나머지 애들은 뭐예요?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 4니까 4x가 되겠네요. 그죠? 이거에 대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빼면은 얘는 날아갈 거고 얘는 더하니까 그죠? 2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될 거예요. 그럼 x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니까 5x하고 더하니까 x가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이 남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플러스 1을 넣었더니 그러면 그대로 얘가 되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여기다가 빼기를 했더니 결국은 뭐예요? 앞에 거는 날라가고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2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남을 거예요. 마이너스 2, 1.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나머지.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기초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얘가 이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몫이 이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얘보다는 얘가 차수가 더 낮죠? 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다음 두 다항식 A와 B에서 A를 B로 나눴을 때 목 Q와 나머지 R을 구하고 A 이꼬로 BQ 플러스 R의 꼴로 표현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옆에 풀이 과정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죠? x는 x의 2x 제곱이 되겠네요. 2x 제곱. 그죠? 2x 제곱이니까 2x 3승이 될 거고요. 플러스 2니까 2x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2하고 2하니까 4x의 제곱이 될 거예요. 빼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내려오고요. 그죠? 요 값이 내려오면 되죠. 이 두 개 빼면 1x가 남는 거고요. x제곱.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x하고 x를 해서 마이너스 똑같은 부호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x하고 곱합니다. 2x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하고 2하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했더니 얘는 날라가고 그죠? 마이너스 가로 닫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밑에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날라가고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거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2x가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남겠죠. 플러스 6. 6은 위에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남았는데 이제 x 플러스 2를 이제 이번엔 마이너스 2하고 곱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4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했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날라가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4. 그래서 6하고 4를 더하면 10이 남겠죠. 자, 상수 남았네요. 끝. 그래서 얘하고 곱하고 나머지 플러스 10.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풀릴 거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꼭 한 번씩 정립을 해 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자릿수가 하나가 빠졌어요. 그죠? 여기 x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x의 1승이 날라갔어요. 그죠? 0이 있거나 뭐 해서 날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뺍니다. 그랬더니 계산했더니 4x-5가 되고요. 나머지는 17x-16이 되더라. 그걸 펼쳤더니 이렇게 정리하면 끝.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꼭 수식을 전개해서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다항식 A를 x의 2승 플러스 x-1로 나누었더니 몫이 2x 플러스 1이고 나머지는 3x 플러스 2가 되더라. 이때 다항식 A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x의 제곱 플러스 x-1로 나눴더니 2x 플러스 1이고 나머지는 이거더라. 뭐 이거는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죠. 다항식 A는 뭐냐 라고 하는 거죠.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나눴더니 이걸로 나눴더니 목이 2x 플러스 1이 되고 플러스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더라. 나머지가 3x 플러스 2더라. 이렇게 이거 전기해서 풀면 되겠죠. 풀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2x3 플러스 3x2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응용 문제입니다. 응용 문제.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큰 물통에 가득 채워진 물을 작은 물통에 여러 개 나눠서 담으려고 한다. 이때 각 물통의 원 기둥 모양이고요. 저 모양은 건전지처럼 생겼지만 물통의 뚜껑과 그 다음에 두께는 구분하지 말고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반지름을 R이라고 했는데 R은 34보다 큰 자연수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선은 이때 작은 물통에 가득 채울 때 가득 채운 작은 물통의 최대 개수를 구하시오. 아유 어렵네요. 그죠? 반지름이 R이고요. 그죠? 반지름이 R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3R 플러스 2래요. 그리고 작은 물통은 여기가 3cm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9분의 1 R-2로 나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작은 물통에 가득 채울 때 가득 채운 작은 물통의 최대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거로 나눠보자 이거예요. 결국은 나눠서 이제 몇 개가 나오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요게 이제 우리가 전체 개수 전체 큰 항이고요. 이걸로 나눠 봐야죠. 몇 개가 나오는지는. 그죠? 그래서 그걸로 나눈 항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요 반지름이 R이에요. R. R이 지금 현재 우리는 R 값으로 줬으니까 그럼 결국은 여기는 이제 3R 제곱이 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R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던데요. 그 값을 이제 얘를 가지고 나누면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는 거죠. 결과값이. 그리고 이거 나눠서 했더니 결과값이 이제 나머지 남은 결과값이 이제 32파이 이 정도 나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나눠서 봤더니 나머지가 32 정도 나온대요. 그래서 32로 표현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해서 우리가 수학을 풀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앞전에 했던 결국은 우리가 나누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 뒤에서 잠깐 언급을 이제 해서 알겠지만 우리가 전체 물동량이 있어요. 이렇게 전체 물동량이 있는데 이게 100이야. 100인데 내가 작은 물통 하나를 가지고 이게 이제 10이야. 10. 예를 들면 10리터야. 이걸 가지고 여기를 퍼내면 과연 몇 개 나올 거냐 이거예요. 몇 통. 그죠? 그러면 100을 우리가 뭘로? 10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0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100이 될 거고요. 그죠? 결과는 뭐가 나와요? 0이 되겠죠. 결국 전체 양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바가지 수 곱하기 몫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나오겠죠. 그럼 100이 되겠죠. 이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이게 100이 아니고 만약에 7이 6이나 7이야. 이렇게 6이나 7, 6이라고 보실까요? 6. 그럼 어떻게 돼요? 6이면. 그러면 이제 계산이 틀려지죠. 그죠? 결국은 여기가 6이고요. 그죠? 그래서 1을 넣으면 이제 결국은 여기가 6이라고 놓으면 여기가 6이에요. 바가지가 6이야. 10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1을 넣으면 여기에 6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6하고 빼면 어떻게 돼요? 4, 5, 4가 남죠. 4. 그죠? 4, 0. 이렇게. 그 다음에 또 6. 6이 되겠죠. 6. 6, 6은 36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남아요? 4가 남잖아. 4가. 그죠? 그러니까 총 6리터짜리를 가지고 100을 퍼내려면 16번을 퍼내야 하고 나머지가 한 4 정도가 남는다 이거야. 여기에 조금 4가 아시겠죠? 이게 100리터인데 6리터씩 퍼낸다. 그러면 나머지 여기가 4리터가 남는다 이 소리야. 이해 가죠? 그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얘기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잘 앞전에 했던 내용들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수고했습니다.